안녕하십니까. 강남 프라임 영어학원의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수동태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be 플러스 PP 형태를 수동태라고 하죠. 조심해야 될 것은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를 배울 때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겠어요? 1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죠. 1형식 문장이나 2형식 문장 둘 다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관계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기에 관련해서 반드시 3형식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3형식 문장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3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죠?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기둥이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꿔라 하면 누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된다?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는 어떤 형태로?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위자 앞에는 뭘 쓴다? 전치사 by를 쓰고 나서 행위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치사 by 뒤에 이렇게 써주면 이게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형태가 되겠죠. 가장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The storm destroyed many buildings. 폭풍이 많은 건물들을 파괴했다라는 이 문장에서 먼저 문장의 기둥을 지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torm이 주어고요. destroyed가 동사고요. many buildings가 목적어겠죠. 자,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누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인 many buildings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many buildings 하고 나서 자, 이제 이 동사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바뀐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능동태 문장에서의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을 때도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건 안 바뀌죠. 그러면 be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에서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앞에 있죠. 자, 수동태에서 be 플러스 PP, 수동태에서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바로 여기 비동사 부분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현재 수동태, 비동사 부분의 시제가 과거 시제면 과거 수동태라 그랬죠. 자,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능동태 문장에서는 주어가 storm이라는 단수 명사였는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buildings, 복수 명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many buildings, 과거 시제면서 주어가 복수니까 were destroyed. 이렇게 be 플러스 PP 형태면서 시제가 과거 시제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복수니까 were destroyed 이렇게 쓰고요. 행위자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고요. 행위자는 누굽니까? The storm, 폭풍이죠. 이렇게 many buildings were destroyed by the storm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전형적인 3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설명할게요.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이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 보다는 조금 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5형식 문장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얘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수동태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온다? 능동태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가 돼야 되고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그렇죠?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동사는 무슨 형태로?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 되고요. 자, 아직 안 내려온 게 뭐죠? 목적격 보호가 아직 안 내려왔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그리고 행위자 앞에 뭘 쓰면 된다? 행위자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행위자를 표시하면 되겠죠. 전치사 by를 쓰고 나서 행위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3형식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어때요? 행위자 앞에는 전치사 by를 썼죠. 예를 들겠습니다. People elected him a mayor. 다들 알겠지만은 people 주어, elected 힘이 목적어고요. a mayor 얘가 목적격 보호겠죠. 5형식 문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둘 간의 관계만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반드시 주술관계. 주술관계라는 게 뭡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누가 시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목적어인 그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이 되게끔 선출한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5형식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누가 수동태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온다?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인 힘이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겠죠. 주어 자리에서 쓰일 때의 형태를 주격이라고 하죠. 힘의 주격 형태는 he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 수동태 문장 be 플러스 pp에서 주어는 단수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어떻게 쓴다? He was elected 하고 나서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죠. He was elected a mayor 하고 나서 행위자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고 peopl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4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과 5형식에 이어서 4형식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4형식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
요게 가장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유심히 들어주세요. 일단 사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사형식 문장이죠. 문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사형식 문장은 특징이 뭡니까? 목적어가 두 개죠. 간접 목적어도 있고요. 직접 목적어도 있네요. 목적어가 두 개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수동태 문장 1번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썼을 때 원칙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고요. 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뀐다?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아래로 안 내려온 게 뭐가 있죠? 직접 목적어가 아직 안 내려왔죠? 자,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직접 목적어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행위자 앞에 뭘 쓴다? 행위자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고 나서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쓰면 되겠죠. 자, 수동태 문장의 행위자를 쓸 때는 행위자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 by를 쓰는 건 똑같고요. 자, 두 번째 수동태는 뭡니까? 두 번째 수동태는 수동태 2번. 누구를 주어로 한다? 능동태 문장의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을 때에는 아까처럼 밀어붙이면 되는데 여기까지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내려온 게 간접 목적어가 아직 안 내려왔죠. 문제는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는 앞에 전치사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를 쓰고 그리고 행위자 앞에 by를 쓰는 요게 특징이에요. 어느 대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게 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치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가 to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for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of입니다. 자, 그러면 to를 쓸 때, for를 쓸 때, of를 쓸 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to 하면 우리나라 말로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죠. 요거는 단순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뭐가 있죠? 누구누구를 위해서란 뜻이 있죠. 요거는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남자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꽃을 줄 때 택배기사 아저씨일 때는 그녀에게 to her 이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꽃을 사줄 때에는 for her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애정과 관심에 관련된 동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서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서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다. 또는 뭐 아빠가 딸에게 뭐 집을 예쁜 집을 지어 주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 뭐 이런 식으로 애정, 관심이 포함되어 있는 동사일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씁니다. o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는 질문, 요청에 관련된 경우에요. 뭐 질문 요청에 관련된 거는 대표적인 게 ask죠. ask 하면은 뭐 요청하다 또는 묻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묻다라는 뜻일 때는 inquire이라는 동사도 문의하다라는 게 묻는다는 얘기니까 이런 동사일 땐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수십 개의 또는 그 이상 되는 동사들을 다 일일이 외워야 되냐? 개수가 적은 걸 외우고 개수가 제일 많은 건 개수 적은 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가 많은 전치사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질문 요청에 관련된 동사 ask, inquire 일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쓰고 그리고 buy, make, cook, build, get 이렇게 애정과 관심 있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몇 가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시키면 됩니다. 얘와 얘를 절대암기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to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Tom asked his father some difficult questions. 다들 아시겠지만 문장의 기둥을 먼저 지목을 하면 톰이 주어고 asked 동사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다. His father 간접 목적어 some difficult questions. questions가 직접 목적어겠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1번 수동태 1번 즉 간접 목적어인 his father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is father 하고 나서 수동태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는 be 플러스 p 형태가 와야 되겠죠? 시제가 뭐예요? 시제는 과거 시제죠. 주어는 단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His father was asked. be 플러스 pp 과거 시제 수동태 하고 나서 아직 안 내려온 게 some difficult questions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랬죠? His father was asked some difficult questions 하고 나서 행위자를 안 썼네요. 행위자 앞에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자 앞에는 by를 쓰고 나서 by Tom 행위자의 이름을 써야 되겠죠. 자, 문제는 두 번째 수동태인데 두 번째 수동태라는 게 뭐죠? 누구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았을 때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았을 때 직접 목적어가 some difficult questions가 직접 목적어잖아요. 얘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으면 some difficult questions 하고 나서 수동태니까 서술어 자리에 be 플러스 p 형태가 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questions가 주어죠. 복수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Some difficult questions 하고 나서 were ask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Some difficult questions were asked 하고 나서 아직 안 내려온 게 누굽니까? 간접 목적어가 아직 안 내려왔죠.
간접 목적어가 누구예요? 간접 목적어? his father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전치사? 질문과 요청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를 써주고요. of his father 하고 나서 행위자 by 쓰고 by Tom, 행위자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의 형태겠죠. Some difficult questions were asked of his father by Tom.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수동태 문장을 배우다 보면 특히 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형식 문장일 때 가끔씩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O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장.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 앞 수업에서 예로 들었던 그 똑같은 예문을 들겠습니다. He made his son a kite. 이게 사형식 문장이죠. 자, make이란 동사는요, 삼형식 문장에서는 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 아니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몇 형식 문장? 사형식 문장이죠. make이란 동사가 사형식 문장에서 쓰이면 무슨 뜻이다? 무엇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make이란 동사가 사형식 문장에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서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직접 목적어로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kite. 쓸게요. 요거를 수동태로 바꿀 때 두 번째 수동태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바꾸는 거니까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A kite 하고 나서 시제는 과거 시제죠. was made, 만들어졌다 하고 나서 A kite was made 하고 나서 전치사 뭘 써야 되겠어요? make이란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애정과 관심이 있는 동사죠. 그럴 때는 for his son 이렇게 전치사 for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행위자 앞에다가 by를 쓰고 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kite was made for his son by him.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 뭐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다? 능동태 문장에서 뭐를 주어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동태 문장인데 1번 수동태 문장,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쓰게 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make이에요. 이 make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지 궁금하면 만들어보고 읽어보면 돼요. 왜 안 되는지 궁금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게 바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 his son 이 주어고요.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수고 과거 시제니까 was made 이렇게 되겠죠. his son was made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a kite 직접 목적어 나오고요. 행위자 앞에 by를 쓰고 by him 이런 모양새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벌써 뒤에까지 갈 것도 없이 his son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잡고 수동태로 쓰다 보니 마침표까지 갈 것도 없이 his son was made a kite. 그의 아들이 만들어졌어요. 연으로. 그에 의해서. 이상한 내용이 되죠. 끝까지 갈 것도 없이
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형태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동사가 make만 있냐? make 말고도 여긴 지금 make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고요. make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된다. 또 하나는 뭐 cook. 머릿속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엄마가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요리해 주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백숙을 요리해 주셨어요.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쓰면 아들이 백숙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말이 이상해지죠. 그렇죠? 쿡도 안 되고요. 또 바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이가 사형식 문장에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서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이라는 동사도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딸에게 셔츠 하나를 사주었다.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만들면 딸은 구입됐어요. 셔츠로. 말이 이상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면 안 되는 동사들 문법책을 보면 이거 말고도 뭐 꽤 돼요. 뭐 10개 내외가 돼요. 다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수동태 문장으로 쓰면 안 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 문장을 쓰면 안 되는 얘는 동사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뜻이 엽기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이해하시면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 거부감이 훨씬 더 적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수동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